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블릿 PC나 녹취록에 대해서 새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가 그동안 고형태 녹취록 부분에서 일부 언론들이 약간 오보를 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고형태 문제의 PC의 저장 내용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JTBC의 조작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도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리 얘기해 두고 또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하고 이 중앙 JTBC의 공방전은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이번에 JTBC에서 손석희 측에서 고소장을 냈는데, 이 손석희나 또는 특별 취재팀이나 또는 홍 회장이나 홍석현 회장 개인이 아니고 JTBC가 변희재 대표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렇게 느낍니다만은 이 JTBC의 말하자면 태블릿 PC 조작 여부 또는 입수 경위,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히스테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형태 측 녹취 파일을 보면 고형태 측에서 고도로 기획을 해서 언론사들에게 뿌렸다. 처음에는 TV조선의 이진동을 통해서 찔끔찔끔 뿌리다가 결정적인 한 방은 말하자면 JTBC를 통해서 뿌리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언론이 입수한 것이 아니고 고형태 측에서 먹여줬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언론은 고형태가 먹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자면 언론이라는 매체 전체가 고형태의 기획하에 고형태의 작전대로 놀아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 JTBC는 자기들이 WK 사무실에 가서 자기들이 입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입수한 게 아니다. 웃기지 마라. 협의가 된 가운데 고의로 노출시키고 고형태 측에서 주는 대로 받아 먹어서 그거를 가지고 터뜨렸던 게 10월 24일부터 JTBC의 태블릿 PC 국정농단 폭로라고 하면서 온 국민을 격동시키고 오늘날의 탄핵을 만들어냈던 문제의 폭로는 사실은 고형태가 먹여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이제 논란이 이제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 혼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탄핵 기각 이후에 가장 우리가 밝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블릿 PC의 조작 여부 또는 태블릿 PC의 입수 여부, 몇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특별검사를 저는 글쎄요, 이 거대한 음모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거대하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비열한 음모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김평우 변호사의 말 맞다나 반역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밝혀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형태 녹취록은 헌법재판소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형태 녹취록은 의미가 없다는 게 헌재 주장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고형태 녹취록을 듣다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말하자면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이 가르친 달이 있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가지고 공격을 한 게 바로 지금까지의 언론의 보도고 또 헌법재판소의 보도입니다. 어떻든 저는 무조건 기각이 날 것이라고, 당연히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밝혀져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조작 여부 1번이죠. 누가 조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변희재 대표가 거의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권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JTBC가 그 태블릿 PC를 더 블루케이라는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들락거렸는데 아무도 입수하지 못했던 것을 JTBC만 기이하게도 입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인이 문도 열어주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던 것을 입수 경위,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고영태로부터 고영태의 기획하에 건네받은 것인지, 거기에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뭐 이런 등등은 챙겨봐야 될, 또는 공권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밝혀져야 할 것은 고영태 녹취록에 나오는 검사가 밝혀져야 됩니다. 검사장도 나옵니다. 검사와 검사장을 만나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만난 보고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와 검사장이 누구인지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4.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걸 수사를 하면서 검사장을 만난 다음에 무언가 녹취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소위 2300개 녹취록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만일에 그 부분이 왜 빠져졌는지, 혹시 조작이 있었는지 또는 검찰 측에서 감추어졌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녹취록이 선별 공개되었다 또는 녹취록이 조작되거나 삭제되었다 일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녹취록에 보면 저 TV조선의 이진동이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진동은 어떠한 목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에 처음부터 개입해 왔는지, 어떻게 해서 김수현이라는 수하를 통해서 고영태의 일거수일투족을 녹음을 하게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이진동이가 접촉한 또는 고영태 일당이 접촉한 비박계 인물이 누구인지가 밝혀져야 됩니다. 비박계와 접촉을 해서 다 갈아치우고 미르와 그 K스포츠를 장악한다고 하는 계획이 누누이 되풀이 되는데, 그때 그 접촉하겠다는 비박이 누구이며 그 비박들이 실제로 접촉을 했는지 여부, 오늘날에 그게 바른정당이 되어 있죠. 그 바른정당에 누가 이 이진동 혹은 고영태 측과 접촉했는지, 이 밝혀져야 할 일들이 지금 현재 제기되어 있는 의문만 하더라도 6건입니다. 이외에 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작은 항목까지 합치면 말할 수 없이 많죠. 어떻게 해서 서울지검이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반역을 하는 수사를 했는지도 뭐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죠. 검찰 수사 자체를 재수사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과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특검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특검의 재수사가 아니고 특검을 수사하는 재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탄핵 기각 이후에 해야 될 것은 이 사건 전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남아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한 가지 또 이 녹음 파일 중에
더 들려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TV조선이나 일부 언론에서 뭐 코피팡팡, 코피죠, 코피 또는 뭐 폭죽팡팡 이렇게 들린다고 했던 그 대목을 저희들이 저희 신문사의 고윤상 기자를 통해서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어 있는 김수현이 고영태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뭐뭐를 한방 터뜨리면 또는 팡팡 터뜨리면이라고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은 당연히 듣기를 컴퓨터 한방 터뜨리면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언론 일부에서 TV조선에서는 폭죽팡팡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성문감정을 특정 발성 문장의 규명에 관한 전문가 성문감정을 의뢰해서 그 의뢰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 의뢰 결과를 받은 결과 이 뭐 여러 가지 결과 보고서가 지금 제게 와 있습니다. 뭐 컴퓨터 한 방만 터뜨리면이라고 성문을 쭉 이렇게 분석한 또 그 부분을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 확대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그 문제의 그것은 폭죽 한 팡팡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한 방만 터뜨릴 수 있어 이렇게 들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장이라는 사실을 컴퓨터 한 방만 터뜨릴 수 있어. 컴퓨터 한 방만으로 들린다. 컴퓨터 한 방만, 컴퓨터로는 아니군요. 컴퓨터 한 방만 터뜨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지금 제게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에 쭉 전체 녹취록을 간간히 들려드렸던 거하고 같이 말하자면 이 고영태 일당들이 쭉 그동안에도 이 TV조선의 이진동에게도 뭘 전달해 줬는데 마땅찮다, 별 효과가 없다, 찔끔찔끔이다. 어떻게 한방 터뜨려서 최순실도 보내고 누구 이성한도 보내고인가요? 하여튼 몇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찔끔찔끔 흘리지 말고 컴퓨터 한 방 터뜨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컴퓨터가 저는 이게 문제의 논란이 되었던 바로 그 JTBC가 터뜨렸던 그 한 방이다. 그래서 JTBC가 고영태의 말하자면 입노릇을 했다. 고영태의 수종 노릇을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입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나왔던 자료들도 내일 보겠다고. 좀 더 강한 거 나왔을 때, 난 그때 한꺼번에 터뜨리고 싶다 이거야. 그래야지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찔끔찔끔 흘려봤자 도망갈 기회,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상한 얘기 들어보니까 법률적으로 그 검사 몇 명 있대. 검사들하고 얘기해서 다 빠져나온 그런 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치면 더 큰 게 터뜨릴 수가 있어. 그거 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든 뒤지고 아니면 그냥 커피 팡팡팡 터뜨릴 수 있어. 그거 보자고. 보고 그 공을 이진동한테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진동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영상을 잠깐만 스톱 해주세요. 그냥 컴퓨터 한 방만 터뜨릴 수 있어. 두고 보자고. 그 공을 이진동한테 돌릴 생각은 없어. 이진동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영상을 쓰네 안 쓰네 마지막에 쓰겠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큰 거를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TV조선에 이진동한테 줘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 컴퓨터 한 방 터뜨리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마지막에 쓰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큰 걸 달라는 거지. 이상환이는 계속 만나야 돼. 이상환이는 내가 수장하고 싸워서라도 이상환이 제자리에 돌려놔야 된다. 안 그러면 문제이다. 그래서 이성환은 미르 사무총장입니다. 이상환 돌아가고 나중에 어차피 이제 뭐 나하고 수장하고 관계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가 됐어. 끝나면 체육재단 잡아놨지. 여기 재단 잡아놨지. 그러면 서로 다 뭐라도 진짜 정성적인 일을 할 테니까 일 주세요. 하면 그 도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윤경이 그 수장 시계 가져가고 돈 가져갔을 때 영상을 영창만 뽑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까지 줬어? 줬어요. 근데 그건데 영태형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놨는데 컴퓨터 다 가져가는 게 수행이다라고 얘기는 했나봐요. 일단 나는 저기 갔다 올게. 어디? 예? 춘천? 응. 춘천 내려가세요? 이성환이 만나러. 얘기 잘 하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자료 있는 거 가지고 딜을 하는 방식이 있으니, 그걸로 해가지고, 운동위원장하고 연결해가지고, 넘겨주고, 형은 빠지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만나시고요. 근데 나는 이진동 만나서 그런 거야. 이진동은 뭐든지 다 까면 지는 끝이지만, 이 사람은 다치면 안 되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일한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한 게 없다고 하면 치밀하게 의논하고 열심히 일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관장한테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이거를 뭐 갖고 있던 정치 잃었던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간에 누가 가져간 걸로 해가지고 그냥 오픈해가지고 한 걸로 하면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든지. 어찌됐든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면 된다고 저는 그런 거거든요. 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까임을 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보니까요. 네,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김수현이라는 자가 아주 그 깜찍한 발상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내놓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갔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몇 사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모라고 하는 여성도 있는 것 같고 합니다만은 어떻든 고영태 팀 또 그 이진동을 중심으로 한다고 흔히 이제 변호인단에서 얘기하는 안산 팀 그런 팀들 간에 움직이다가 이게 이진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컴퓨터 한 방이면 끝난다 하고 그 컴퓨터가 빠져나와서 JTBC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감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저는 이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국정농단 내용 자체가 상당히 조작된 것으로 봅니다. 조작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든 이들 부분에 대해서 탄핵 기각 이후에 심각한 재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재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나라 정치를 흔들고 이 어린 몇 명이서 언론을 이용해서 한나라 정치를 흔들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만들어낸 그 출발점 과 그 경과 전부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비박에 대한 수사,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 여부, 입수 경위, 이 고영태 녹취록에 늘 등장하는 검사와 그 검사장은 누구인지, 또 그 고영태 녹취록이 2,300개가 공개되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선별 공개가 되고 선별 녹취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밝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비박의 접촉점이 누구인지. 이진동과 김수환, 이진동의 수하라고 하는 김수현의 어떤 기획은 무엇이었는지, 검찰은 어떻게 해서 이 사건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되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몰고 갔는지, 또 특검은 왜 그렇게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 되고 나면 새로운 심각한 조사가 있어서 그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서 녹취 파일 중에 특정 발성 문장의 규명에 관한 전문가 성문감정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죠. 컴퓨터 팡팡이라고 하는, 펼 수 있나요? 네. 컴퓨터 팡팡하는 그 부분만 새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TV조선에서는 이 부분을 폭죽팡팡이라고 했고, 아니면 그냥 커피 팡팡만 터뜨릴 수 있어. 그거 보고 네. 그 공을 이진동한테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진동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또 영상을 뭐 쓰네 안 쓰네, 마지막에 쓰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큰 걸 달라는 거지. 이상한 일이 계속 만나야 돼. 네, 됐습니다. 컴퓨터 한 방이면 돼. 그 공을 이진동한테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이진동은 계속 이래저래 말이 많아. 그래서 이진동 버리고 이제 딴 데 갈래. 이런 얘기죠. 그 컴퓨터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JTBC가 고영태 일당에 의해서 폭로 매체로 선정이 된 것인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공권력은 이제 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